XSFM입니다. PODERA 제리 K의 음악을 듣는 가장 현명한 방법,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바이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양혜림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아이고 미대생이에요. 안녕하세요. UMC님, 안성준님, 김상조님. 저는 요파시에 엄청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대생 플러스 IT 업계 노동자 플러스 소심한 연쇄 배려범 양혜림입니다. 네. 네. 정말 흔한 캐릭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지분이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위로를 받으신다면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아니, 상관없는데. 이분들이 연대해서 파업을 선언할 수 있는 힘이 느껴진다면 사실 지분이 있는 건데. 맨날 XSFM 미디어 센터 100m 앞에 와서 집회를 하신다. 근데 그럼 저는 하야해야죠. 미대생들은 연대하지 않아요. 우습게 본다. 네. 이 미대생계의 김진태. 요번 이런 정도의 국정농단 사태가 아닌 이상은 네. 미대생들은 연대하지 않습니다. 미대생들이 든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이 정도 돼야 나라가 이 꼴이 정도 돼야 연대하는 것입니다. 네. 네. 깨강정 같은 미대생 여러분. 그중에 양혜림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심하고 조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게 된 사연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무슨 소리를 다 그런 사람들이 사연 보내는 건데. 그렇죠. 며칠 전 문득 떠오른 남을 좋게 만든 일이 생각나 적어봅니다. 좋습니다. 이 사연 예뻐요. 네. 때는 제가 중학교 시절입니다. 그날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네 집에서 친구의 어머님이 오븐을 사신 기념으로 친구의 친구들을 불러 제빵을 같이 하자고 했던 날입니다. 귀엽네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우리 오븐 샀으니 너희들 다 와서 같이 놀자 이런 거잖아요. 보면 네. 저희 집은 멋없어가지고 그런 거 별로 없었는데 친구들네 집 보면은 네. 무슨 요리 같이 해서 해먹자 이러면서 초등학교 때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래요. 그러는 거 보면 되게 부러웠어요. 그렇죠. 네. 네.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주말이었던 것 같았는데 은근히 빵을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가로 열고 반죽하고 숙성하고 다시 반죽하고 숙성하고 굽고 하면 4-5시간은 걸립니다. 네. 네. 제가 베이킹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냥 동네에 살고 있으면 빌라 숲에 살고 있다 보면 베이커리가 얼마나 고역인 직업인가. 이거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쉴 틈이 없죠. 제일 일찍 켜져서 닫는 것도 보통 제일 늦게 닫아요. 그렇죠. 예. 네네. 밤늦은 시간이 돼서야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뭔가 집에서 이런 오븐과 관련돼서 파티를 하다가 일어날 사연인 줄 알았는데 일단 다 끝나고 이제 끝났어요. 돌아가는 길입니다. 네. 제가 기대했던 어떤 느낌은 아니네요. 네. 하지만 실망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늦은 시간이라 친구 아버님께서 차로 한 명씩 집 근처 아파트 단지에 내려주시는데 역시 부모님은 SUV가 있어야 돼. 조금만 차가 주시면 안 돼. 역시 그 얘기는 그냥 역시 부모님은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건가? 아니요. 딴 것도 많아요. 네네. 네. 근데 차가 커야 부모님 노릇할 때 좋은가 봐. 그렇죠. 네. 어쩌다 보니 저희 집이 가장 끝이었고 친구들을 불러 하루 종일 집안을 밀가루 투성이로 만드는 게 못마땅해 보이시던 친구 아버님의 차를 타고 집에 가려니 소심한 마음에 집 앞까지 내려달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행복한 게 아니었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다 같이 행복한 어떤 그런 상황을 상상했는데. 그냥 부엌에 안 들어가는 아빠는 이렇게 자기 맘대로 삐지기도 하죠. 네네. 네. 그래서 집 근처 주택가 골목에 내려달라고 부탁드렸고 아버님은 얼른 저를 내려주셨습니다. 네. 남아있어요. 네. 상당히 오래전 일일 것 같은데 남아있어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되게 사연 보내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이런 네. 부분이 다 공통점이에요. 옛날 얘기를 하면서 승질을 박박 못 잊어요. 그러면서 항상 본인은 소심하다고 네. 합니다. 나는 못 잊어.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주택가 골목에는 지나가는 행인은 없었고 조용했고 가로등도 드문드문 켜져 있었습니다. 네. 빠르게 골목을 걸어가는 순간 예상하셨겠지만 걸걸하게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건 그거 같아요. 야. 그런가요? 야. 예. 앙칼져야 되니까. 그거 이제 야! 삥 뜯는 선배 캐릭터 이런 거 이렇게 제 친구들이랑 개발하는 거 있었는데. 야, 돈 있냐? 그렇죠. 알아봐.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알아들었는데 여러 번 혹격을. 야, 돈 있냐? 야,
이게 어떤 증거인멸의 개념일까요? 뭔가 녹취를 했을 때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게 하는 거 아니야? 돈 있니? 이렇게 안 하고 돈 있냐? 이렇게 그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골목 어두운 구석에서 기대어 서서 저를 노려보시던 언니 두 분이 손가락을 까닥거리며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꼭 손가락으로 불러요? 순간 하는 멍함과 함께 조용히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라서 억울하죠. 나중에 그 생각하면 왜 얼어붙었을까.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항상 생각이 멍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빈틈을 훅훅 들어와서 반항이라든지 저항을 할 틈을 안 주죠. 그러니까 삥을 뜯기는 쪽에 가장 불리한 점이 이거예요. 그 경험은 잦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잦으면 같은 사람한테 잦아서 또 못 깨겨요. 그게 사람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저는 이전까지 불량 학생을 만나거나 삥을 뜯겨본 적 없었던지라 말로만 듣던 삥을 뜯기는구나 하면서 한껏 더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약간 이상한 가학적인 심리랄까요. 드디어 내가 삥을 뜯기는구나. 그렇죠. 네. 깻잎 앞머리를 하고 있던 언니 한 명이 저희 앞에 팔자걸음으로 걸어왔습니다. 이 캐릭터. 그렇죠. 네. 흔해 죽겠네. 근데 왜일까요? 왜 노는 왜 사람들 깻잎을 해? 아니 깻잎은 뭐 여기서 치지만. 깻잎은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팔자걸음도 트렌드겠죠. 그냥 알 수 있는 건 모방? 양혜림 씨는 깻잎 머리를 당시에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고요. 이 서술은. 그렇죠. 예. 팔자걸음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그거는 또 여중여고 안 되면 또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나 그 위세 같은 걸 드러내기 위해서 팔자걸음을 걷는 건 네. 무슨 연극에서나 보던 바보짓인 줄 알았는데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코너 맥그리거 코너 맥그리거가 하는 거는 코너 맥그리거의 팔자걸음은 빈스 맥맨을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하고 다니는 언니들이 있는 모양이다. 그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그런 어떤 팔자걸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스웩. 스웩은 원래 걸음걸이를 뜻해요. 그러면은 힙합 쪽에서는 다 팔자걸음을 걷나요? 아니요. 거기서 또 다른 말로 와전됐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스웩이라는 단어는 그 필요해서 집는 지팡이가 아닌 전쟁 당시에 예, 그냥 위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지팡이를 스웩이라고 불렀거든요. 그건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랬다가 그걸 들 수 있는 사람의 걸음걸이를 쓰는 표현 이 스웩이 됐다고 하죠. 어떤 뭐랄까 건달 혹은 뭐 이런 불량배가 팔자걸음을 안 걸으면 어떤 느낌일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캣워크를. 되게 바르게 걸으면은 실제로 덜 무서워 보이려나? 쟤는 내가 이길 수도 있겠는데? 팔자로 걷지 않잖아? 뭐 이러려나? 그러게요.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네. 아니면 발차기를 빨리 하기 위한 뭐 전략이 이렇게 오픈 푸시여야 발차기가 빨리 나오나? 네, 아무튼 그건 택견이잖아요. 네. 택견을 베이스로 한 MMA 파이터들 아직 잘 못 봤어요? 네. 너 학교 어디냐? 학교 어디냐? 네, 너 학교 어디냐? 저는 작은 목소리로 땡땡 중학교요. 그러자 그 언니들은 깔깔거리시며 네. 높임말입니다. 정말 내가 거기 다니다가 자퇴했는데 캬캬캬캬캬 라며 호탕하게 웃음을 보이셨고 제가 궁금한 그게 왜 재밌죠? 그게 왜 내가 아무리 실없이 웃는 사람이라지만 제가 그전에도 지적하지 않나요? 뭔가 되게 나쁜 짓을 하는 학생인데 이런 면에서 너무 뭐랄까 고교생스러운 귀여워요. 어린 영혼들이 느껴지잖아요. 막 너무 웃긴다. 재밌어 이거잖아요. 이게 왜 재밌어? 이해가 안 되네. 제가 나뭇잎만 굴러가도 웃는다는 그런가? 예,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저 대학교에서 재입학을 한번 해봤는데 잘려가지고 네. 그런 얘기하면서 전 절대 웃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매뉴얼이 있나 보죠. 그럴 수도 있어요. 웃는다. 팔자걸음을 걷는다. 건 다음에 무슨 말을 하든 웃는다. 앞머리는 풍성하게 깻잎. 거기 다니다가 자퇴 안 했어도 일단은 웃었어야 될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중학교가 그래서 뭐 승균중학교를 생각했는데 승준중학교라고 하면 또 뭐 웃겠죠. 그래? 승준중학교야?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매뉴얼에 있으니까. 일단 무슨 얘기를 하고도 웃는다. 호탕하게 웃음을 보이셨고 저는 왠지 모를 조금의 동질감으로 날 그냥 보내주시려나 하는 작은 희망을 가졌지만 바로 다른 언니분께서 야 언니들이 집에 갈 차비가 없거든. 네가 좀 빌려줘라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 작은 희망을 갖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하나 봐요. 웃음이라는 게. 아니죠. 같은 학교라길래. 아니면 무슨 학교를 했다든지 내가 자퇴했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게 그렇죠. 그게 매뉴얼이겠군요.
그럴 가능성 높죠. 동질감을 일단 해서 네. 약자로 하여금 그래도 연민의 정을 느끼게끔. 그러니까 공포와 연민을 동시에 준다. 뭐 이런 매뉴얼이려나? 근데 이제 삥 뜯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면은 괜히 희망을 걸어보기도 하고. 결과는 다 똑같은데. 네. 사실 집에 갈 차비가 없거든도 그 매뉴얼이잖아요. 사실 야 돈 내놔. 나 돈 갖고 모두가 싶어. 하는 얘기. 나 너무 돈이 갖고 싶어. 놀고 싶어. 이러진 않잖아 아무도. 네. 뭔가 항상 연민은 분명히 어떤 심리학 속에 있나 봐요. 이 그 조폭 심리학 속에. 이런 것들은 구전이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지방 차이도 없고 다 똑같아요. 네, 차비 내놔라. 뭔가 신화 속에서도 떡 하나 주면 뭐 이런 느낌도 약간 동정과 뭐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 당시 저는 돈 한 푼 없었고 제빵을 하기 위해 챙겨간 준비물이 담긴 백팩 하나뿐이었습니다. 바짝 졸은 목소리로 저 지금 돈이 없는데 라고 말했고 그 언니들은 순간 빡치는 듯한 얼굴로 매크로 대사를 하시더군요. 뒤져서 나오면 넌 죽는다. 저는 더 무서워졌고. 이건 무슨 시국에 대한 비유 같기도 해요. 실제로 말하는 사람은 이번 것도 또 우화야? 실제로 말하는 사람은 매크로를 눌러준 상태에 네. 네, 입력받은 대로 간다. 언니분들은 저의 상의 옷과 바지 주머니를 이리저리 터치하셨습니다. 언니 한 분께서 저의 백팩을 보시더니 야 여기 뭐 들었어 내놔봐 하셔서 저는 주섬주섬 가방을 열었습니다. 당시 제 가방 안엔 빵을 자를 때 쓸 길고 톱니가 달린 빵 칼 한 자루와 반죽 밀대가 들어있었습니다. 중학생이 잘 갖고 다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죽 밀대라는 거는요. 네. 두 가지의 미디어 콘텐츠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요리 프로와 고어물. 그렇죠. 네. 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조심스레 빵칼을 가방에서 뽑았습니다. 뽑았습니다. 이렇게 쓱 하고 이렇게. 가로등 불 밑에서 긴 빵칼이 반짝였고 순간 저를 위협하시는 언니 두 분이 돌처럼 굳으시더군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 이제 양혜림 씨께서 돌처럼 굳을 때 느낌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네. 야, 내 앞에서 칼을 드는 사람을 처음 본 거죠 지금. 그리고 그래봤자 지금 중학생들 아닙니까? 그 깡패 불량배도. 네. 네. 사실은 뭐 빵칼이 그리고 빵칼인지 모를 것 같아요. 중학생들 입장에서. 제 생각에 저는 그래서 칼이 제빵을 하러 갔었는데 칼이 왜 필요한가 했더니 그럼 그 톱니가 붙어 있는 칼은요. 네. 저 바게트 썰 때 쓰는 칼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왠지 뼈를 썰 수 있게 생긴. 그러니까 사실은 빵을 자르는 칼인데 실제로는 그게 톱니가 다른 이미지가 칼, 네, 그 채소 써는 칼보다 더 섬뜩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부터 이제 우리 권민정 씨 얘기하면서 법 바깥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찌르는 데 쓰는 칼인가 생각하면 더 공포스러운 게 사람을 썰 때 쓰는 칼의 이미지를 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그렇죠. 저는 용기를 내어 작은 목소리로 칼밖에 없는데 헤헤헤 라며 칼을 들이밀었고 공포스러워요. 거기다가 약간 이런 거 빵칼 뭐 이런 식으로 덧붙여주면 약간 웃으면서 내밀어 향수기 이뻤다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빵칼 이렇게 하시면 깻잎 앞머리를 하셨던 언니 한 분이 기겁을 하시며 미친 넥스 이거 또라이 아냐 하시면서 급 뒤돌아 골목으로 뛰어가셨고 같이 계시던 다른 언니분도 급격히 턴하여 뒤쫓아 가시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불량한 언니분들을 무찔렀고 조용히 칼을 넣고 집으로 빨리 뛰어갔습니다. 가로열고 사실 혹시나 그 언니들이 되돌아올까봐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언니들이 미쳤습니까? 근데 예 이러면서 그 혹시 빵칼 아니니? 이러면서 뛰어오진 않겠죠. 그니까요. 며칠 뒤 학교 내에는 밤에 가방에 칼을 넣고 돌아다니는 미친 여학생이 있다는 괴소문이 돌았고 또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있죠. 네. 소문은 또 잘 내요. 예. 물론 저는 저인 줄 모르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머 그런? 네. 나중에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그 괴담에 대해 말해주더군요. 이렇게 소심한 저에게도 우연치 않게 불량한 언니들을 좋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는 걸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글을 마칩니다. 시덥지 않고 재미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뽑히지 않으면 오지랖 넓으신 저희 어머니 때문에 생긴 미대생의 순환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네, 양혜림 씨 뽑아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오지랖 넓은 어머니 때문에 생긴 미대생. 이것도 사실
듣기만 하면 기대되지 않아요. 흔하디 흔해요. 네. 네. 미대생은 원래 순환당하는 게 일상 아닌가? 네. 네. 그럼 추운 겨울 XSFM 가족 일동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혜림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군요. 우리가 이거는 초중등 학생 때나 있을 수 있는. 네. 그리고 그래도 사실 이해는 잘 되지 않는 게 다양한 준비물들 집에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칼을 가져가야 되죠? 왜? 그건 그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된 빵칼이 집에 있었나 봐요. 그래도. 네.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것도 이상하고 그걸 들고 갔다는 것도 이상하고. 어쨌든 성인들 입장에서는 딱 봤을 때 빵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네. 중학생 정도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운 칼, 밀대까지 해서. 네. 저는 그 밀대가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밀대. 밀대. 빵칼. 한 손에 하나씩 들고. 이게 이제 삥 뜯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무서운 내용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베이킹 소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네. 이렇게 하고 코로 이렇게 인중 같은데 좀 묻히고 빵칼 이러면은 그리고 코로 호흡을 이렇게 처음에 호흡을 길게. 레옹에서 보면 게리 올드만이 이렇게 딱 약 씹고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처럼. 이건 지금 초등등 학생을 집에 두신 부모님이 권장하기도 뭐하고. 네. 사실 솔깃은 방법입니다. 저도 근데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미친 척을 한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사실 무서울 것 같거든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누군가를 이렇게 위해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반응하면은 사실은 다 루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예상 범위 안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을 차라리 이 사람을 위해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것은 내가 더 무섭다. 약간 이런 건데. 안승준 군이 지금 중요한 전제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예. 원래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런 눈빛 갑자기 미친 것 같으면은 진짜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몸으로든 대화로든 원래 해를 가하려고 했던 쪽은 자기 시나리오에 맞지 않기 시작하면 불안합니다. 그렇죠. 네. 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내가 돈을 뺏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은 이 사람 상대에서 더 잘못된 것이 나은가. 이번 건 포기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요? 특히나 이런 경우면 네네. 이거라도 드릴까요? 하는 거는 여기서 드린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쑤시는 그렇죠. 네 몸에 약간 이런 거잖아요. 뭐라 이거잖아요. 우리에게 먹이려나 봐 이런 그렇죠.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네, 양혜림 씨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공개 방송에 오지 마세요. 빵칼 갖고 오지 마십시오. 네, 네 광고 듣고 다음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